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정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사장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지나는 중앙가족 여러분, 어느덧 을미년 청양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도 중앙가족 여러분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에는 많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4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세계 유수기관들과의 산학협력의 토대를 마련, 외부평가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전세계적 경기 침체 등 외부적 변수들이 우리 대학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지만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당금질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시행은 정부 시책에 맞춰 구조 개편을 준비해야 하며 본격적으로 조직과 인선을 확정한 100주년 기념 사업단도 앞으로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지양성을 통한 사회기업 활동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일수록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가족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본분에 충실하여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대학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해 저희가 이제 큰 일을 좀 벌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사장으로 온 89년에 2009년에 한번 우리 학문단이 구조조정을 했고, 이제는 그러한 학과 간의 통합이라든지 폐합이라든지 이걸 넘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구조조정을 금년 중에 성안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앙인의 청룡광장에 몇 번 고지했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거기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대개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뜻을, 여러분 구성원, 대학 구성원 모두 여러분의 뜻을 수렴해서 새로운 안을 남기면 반드시 우리 중앙대학이 정말 우뚝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에 앞장서 가서 개혁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황우여 장관이 부총리가 되자마자 중앙대가 처음으로 방문했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저 사적인 자리를 한번 갖자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왜 자꾸 중앙대가 이러십니까? 중앙대가 만나고 처음 오셨고 또 이사장을 갖다 별도로 만나시고 중앙대가 처음이라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다 당신 가서 만나보고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오라고 해서 내가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기대는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언론이라든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기대에 보응하는 것도 우리가 시대의 사명을 다하는 것도 하나지만, 그보다 더 저는 밤낮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낸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에 대한 가치를 갖다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이고 또 우리 학교의 의무이고 또 우리가 학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 같은 강의 계속해서 해도 될 것인가, 지금 같은 과목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또 지금 같은 우리 학교 내 모든 관행을 갖다 그대로 유지할까는 상당한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학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총장님께 맡겨놓고 관여하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느 한
탁부를 참선하는데 좀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회에 있는 농담 그대로가 우리 학교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왜 20대 교수는 뭐 아는 것도 어렵게 가르치고 남교 올라가면 아는 것만 가르치고 가르치기 쉬운 것만 가르치고 그게 난 그냥 농담으로 그냥 중앙대가 오기 전에 훨씬 전에 들은 얘기지만 농담으로만 들었는지 알았더니 실제로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많은 의사들이 대기업들이 학교의 성적 증명서를 갖다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람을 뽑습니다. 이거 완전히 학교를 갖다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너 졸업장 줬어? 그럼 됐어. 그럼 얘를 고르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네가 평가한 건 우리 상관도 안 하겠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낸 성적 보고 얘가 이런 걸 전공했고 이런 공부를 이런 수준의 아이가 이걸 뽑는데 참고를 해야겠다 하지 않고 성적 증명서 안 받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성적 증명서 받는 회사 그걸 어디다 쓰냐, 서류가 20만 몇십만 장씩 들어오니까 거기서 골라내는데 그냥 적당히 그걸 보고서 그냥 보고서 쓰는 데 쓰지, 실제로 그 학생들이 우리 그 졸업생들이 가서 취업을 위한 인터뷰할 때 성적 증명서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 대학의 그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다고 해서 이렇게 성적이 얘는 A 학점 받고 여기선 B 받고 여기 C 받았어 해서 해준 것 같다. 우리 수요처인 우리 학생들을 고담을 담당할 인생을 담당할 그 우리 취업장에서 보지도 않고 그냥 집어내 던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가르쳤는데 난 그래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다 기업이 그러는 이유가 있구나. 그거 봤자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쓸데없는 거 가르쳤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떡갈비만 이렇게 보고 떡갈비 괜찮으면 우리가 데려다가 이제부터 우리가 훈련시켜서 생긴다. 걔를 갖다 쓰겠다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우리 학생들 데려가는 기업의 요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앞장서서 바꿔야 하지 않나. 대학의 자존심이 뭡니까? 어떻게 대학이 가짜 증명서 발행하는 것만 해도 부족해서 이제 가짜 진짜 증명서에도 믿어주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걸 안 가르치고 가르치기 쉬운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총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임하자마자부터 그 커리큘럼 인증원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말 그 과목에서 꼭 가르쳐야 할 거, 세계 1대학이 다 그 과목 그 학과면 이러한 전공이면 이걸 가르치는데 우대학에서 가르치는 안기를 한번 챙겨오시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일부 이제 시작했고 아마 금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꼭 가르쳐야 할까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나. 또 지금 가르친 것이 내가 내 제자의 장래 경쟁력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혁안이 올해 나올지 올해 못 나오겠죠. 아무래도 올해 또 한 해 1년 내내 그 여러분들 의견 수렴하고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해서 내년 그 정도에는 우리가 좀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개혁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우리를 과거를 들여다보고 앞날을 내다보는 그러한 기회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신년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장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년사를 할 때는 이사님처럼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그 연휴 내내 신년사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신년에 우리 중앙인한테 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참 다사다난했고 풍성했던 결국 성과가 있었던 2014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15년에 찬란한 새해가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음력 설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푸른 양의 의미를 담아
우리 중앙가족 모두 행복과 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외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들이 함께 이루어낸 쾌거이고 대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의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대학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IMD라는 기관에서 대학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상국가 60개국 중 53위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대학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2017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초과하는 그러한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하며 나름대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에 합당한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의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중앙대학에서 종합대학에서 우리 중앙대학교만이 지속적인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격언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중앙인 여러분, 우리 중앙대학이 개혁에 성공해 섭시다. 우리나라 많은 지도자들이 대학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 우리 중앙대학이 먼저 나서서 선진적인 대학 모형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혁신과 개혁이 혁명보다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 전 중앙인이 서로 소통을 하며 무엇이 진정한 미래 대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해 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 없이는 혁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도 올해는 만사를 제쳐두고 중앙인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8년 건학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올해 100주년 기념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여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며 모든 중앙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DKCU 플러스 사업에 보다 많은 사업단이 선정되기 위해 학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에이스, 링크 등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과 2차 년도 계획 수립,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각종 대평가 순위 제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대학 구조 개편 계획에 따른 학문단위 구조 계획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동심동덕의 마음만 갖는다면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저는 총장으로서 모든 구성원의 뜻을 모아 우리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선진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권상하 선생은 광위 일신을 역사하셨습니다. 빛은 늘 새롭다, 즉 새로운 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슬기롭게 미래를 준비해온 사람들은 늘 인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을 해나간다면 멀지 않아 세계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우리 앞에 새로운 도전의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서로 힘들 때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내미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에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법인중앙대학교 신임 상임 이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조남석 상임 이사님은 1985년 두산식품을 입사를 해서 이후 두산을 음료, 구미맥주 두산중공을 거쳐 현재 두산 엔진의 CF를 역임하셨습니다. 조남석 상임 이사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임 부총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진행되셔서 우리 황인태 교학부총장님이십니다. 김성조 연구부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상규 행정부총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0주년 기념사업단 출범식이 있겠습니다. 출범 진행은 우리 윤영원 팀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0주년 기념사업팀장 윤영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10월 11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때까지 그때 중앙광장에서 펼쳐지는 100주년 기념식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까지 오늘부터 정확하게 3년 10개월 그리고 6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100주년 기념사업단 출범식이 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단 출범식은 100주년 기전달,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보고, 그 다음에 영상보고 순으로 해서 약 10여 분간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0주년 기전달식이 있겠습니다. 100주년 기는 이사장님께서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총장님에게 전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기를 받으시고 총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총장님께서는 기를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100주년 기념사업 단장님이신 박상규 행정부총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0주년 기념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박상규 교수입니다.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18년이 이제 약 3년, 아까 정확하게 하는 게 3년 10개월 6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3년이면 저희가 2018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이라는 숫자적인 의미도 크지만 아무래도 100주년이라는 의미는 우리 대학으로서는 지난 역사를 재정립을 하고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의미만큼이나 앞으로 자주 100주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전략 과제별 세부 사업, 그리고 조직도 일정 순으로 저희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은 100+100 계승을 넘어 새로운 역사로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보내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 다시 찾고 싶은 대학, 데리고 가고 싶은 인재 육성 대학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 나눔, 비상이라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6개의 전략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6개는 학술 연구력 강화에 기여하고 명문 전통 정립하고 대학 인지도를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재정 선순환을 이룩하고 대학 상징을 재정립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 과제는 5개의 사업 실행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략 과제는 실제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전략 과제는
세부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이 세부 사업들은 5개의 분과와 사무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학술분과와 홍보출판분과, 해외사업분과, 예술체육분과는 올해 1년 동안 분과별 세부 사업을 수립을 하게 되고, 재정건축분과는 시스템 구축을 즉시 시행을 하고, 특히 이 대학 상징물은 올해 재검토가 연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 조직도입니다. 우리 이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님이 맡게 되고, 실제로 기념사업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실무를 총괄을 하게 되고, 사무국과 학술분과, 홍보출판분과, 해외사업분과, 예술체육분과, 제적건축분과가 사무국과 함께 실무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각 그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관련 보직자, 부서장님들이 맡게 되고, 실제로 세부 사업들은 각 분과장이 분과위원을 위촉을 하셔서 올해 세부 사업을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시면 지금 2014년 준비기를 마치고 오늘 100주년 사업 출범식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주로 사업 수립기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고, 2016년과 2017년은 사업 시행기, 그리고 2018년에는 사업을 실행하고 완료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보게 되면, 2016년은 주로 세부 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대학 상징물 미래 적합성 검토라든지 100주년 기념 상품을 시작하는데 2015년들이 소요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사업비 모금이라든지 홍보 사업 시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 시행인 2016년과 2017년에서 주요 사업들을 보시면 100주년 기념주화를 제작하고 100주년 기념관이 준공이 되며, 2017년 10월 11일 99주년이 되는 그 해에는 미래 비전이 선포가 될 예정이고요. 2018년 10월 11일을 D-Day로 잡아본다면 2018년 초에는 총영상 해체식이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캡슐 봉인식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진 일정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재 100주년 기념사업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또 앱도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100주년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아무래도 우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눔, 봉사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기회가 되는 대로 이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자주 듣게 될 100주년 사업의 슬로건을 한번 외치고 저는 자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100 계승을 넘어 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로 이렇게 한번 복창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죠? 새로운 역사로입니다. 자, 100+100 계승을 넘어 새로운 역사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100주년 사업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4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너가 이 중앙대학을 인수할 때는 1932년입니다. 미국에서 졸업하고 나와서 이걸 인수했는데 중앙대학교가 1918년 독자적인 민족기관으로서의 중앙유치원 정립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 개교 100주년이 됩니다. 민족교육의 탄압 속에서도 국권이 교육구국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중앙보육학교를 이명신 여사가 인수하고 1938년 5월 2일 흑석동 대중앙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중앙대학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6.25 동란 중에도
부산 송도와 전라북도 이리에서 학습장을 마련하여 교육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대학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중앙의 정신은 4.19, 5.16, 군사 독재 시대, 민주화 시대에도 항상 상봉이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안에 늦어도 중앙대학교가 이미 수립한 CAO 2018이 완성되는 2018년까지 대학교 본 조성, 도서관과 기숙사 업그레이드, 서울 캠퍼스의 약대와 R&D 센터 신축, 흑석동 병원의 증축 등 중앙대학교라는 이름만 빼고 개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꿔나가도록 합시다. 불의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해온 명문사학 중앙대학교가 침체의 시기를 지나 2008년부터 한국 대학 발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이상하고 있습니다.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중앙대학교가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100주년 기념 사업을 시작합니다. 100주년 기념관 건립, 세계적인 석학 초청, 대형 국제학술대회 개최, 대형 축하 공연, 새로운 100년 타임캡슐 봉합, 100년사 편찬 등 사업 하나하나가 중앙의 대역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개교 100주년 기념관은 영건평 22,000평의 국내 최고의 건축물로서 1937년 대학 최초의 영신관 건물과 함께 글로벌 대학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중앙대학교는 1930년대부터 동문, 독지가 등이 학교 발전에 참여하고 학교는 그분들을 잊지 않는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영신관을 비롯하여 파이퍼 재단, 한미친선재단 등의 지원으로 파이퍼 홀, 봅스터 홀을 건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레이, 가로세, 프로젝트가 조금 말을 잘 안 듣네요.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는 앞으로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탑재되어 있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100주년 기념사업단 출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건강 특강이 있겠습니다. 우리 그 병원 소속이신 김정아 교수님이 100세를 준비하는 새 건강 계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귀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직원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건강을 유지하셔서 하고자 하는 연구, 그리고 하고자 하는 공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학교를 번성하게 잘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2015년 새해가 밝았고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평균 수명은 80세는 뭐 저리 가고 이제 다 100세를 생각하고요.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하면 중간에 다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건강을 관리를 하는 일반들은 뭐 90세 요새 굉장히 흔하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신문에 1월 1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봤더니 한국인 500명에게 물었다. 그래서 20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20대부터 100명씩 해서 20대 100명,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00명에서 물었는데 제 기사가 쭉 나오죠. 이게 작게 보인 건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쭉 기사가 나오는데 봤더니 뭐였냐면 모두 아우르는 세대 공감의 소망은 역시 가족 건강이었다는 얘기고요. 20, 30대 젊은 친구들의 가족 건강의 소망은 당연히 부모님들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60대 이상 여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렇지만 또 60대 이상 또 이렇게 에너지 수준이 낮은 경우 내가 에너지가 없다, 고갈됐다, 일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스트레스 이렇게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은 뭘로 찾고 계시냐 봤더니 운동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있고 쭉 있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요.
이걸 보여드려요. 행복한 직장. 여기서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상위 20% 행복한 직장인과 하위 20% 불행한 직장인들을 딱 대별을 했어요. 혹시 뭐랑 뭐가 차이가 나는지 여기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보이시나요? 행복한 직장인은 신체, 운동 등 어쨌든 산책, 운동 등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취미, 여행, 쇼핑 등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불행한 직장인은 뭐 하냐면 여기 보면 잔다거나 독서한다거나 음악 감상한다거나 보통 이거 하지 않으세요? 이런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한라고 생각하시는 직장인은.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다 비슷하게 있고 요 나머지 이렇게 중요한 거 요거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스트레스도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랑 막 일맥상통하게 막 그려지죠. 뭐 하나만 좋게 하면 좋아. 다 연줄 줄줄이 달려 있어서 근육도 키우려면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고 스트레스 해결 행복한 직장이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돼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신체 활동이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느껴지게 되고요.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원래 적극적인 사람이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딱 그냥 우리 왜 얘기하는 의학에서 얘기하는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인 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상은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꿔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도 충전하는 방법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휴식하고 수면으로 신체적인 건강 관리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휴식이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직원생도 그렇고 휴식을 언제 해야 되는 시점을 파악을 못 하세요. 막 힘들지만 어쨌든 일을 다 끝내야 돼. 저한테 오셔서 그냥 검진하거나 뭔가 힘들다고 오셔서 암이 발견되신 분도 몇 분 계시고요. 이래서 이게 신호가 왔을 때 꼭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하시도록 진료를 보러 오셔도 되고 뭐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셔도 되고 이게 무조건 성과주의 압박에 시달려서 취하지 않고 앞으로 가다가 정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인재가 됐는데 나 이때 안 걸렸어. 나 일 못해. 그러면 우리 조직에 더 큰 손실이 돼요. 스스로 자기 건강 관리를 해서 더 길게 일을 잘 하셔야만 병원이래요. 우리 조직에도 좋은 일이어서 자기 관리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자기가 아셔야 돼요.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너 힘들겠다. 너 쉬어야 될 때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야 되고요. 미니 휴식도 취하고 진료품 훈련하셔야 되는데 여기 마냐나라고 이게 어떤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요. 휴식력 나중에 그때 우리 밥 먹을 때 잠잘 놀 때 뭐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놀 때도 우리 생각 제대로 못 놀고 이러면 안 되고 다 하고 이제 밥 먹을 때 밥 먹고 놀 때는 놀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을 어쨌든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은퇴 후에 중요한 거 10가지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후회하는 거, 은퇴했더니 내가 은퇴 안 했을 때 이전에 일을 할 때 후회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후회하는 걸 남들이 뭘 후회하는 거 아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봤더니 운동으로 체력 단련을 못한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법을 터득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더 많이 어쩌고 든든한 의사를 확보하지 않은 거 꽤 많죠. 제가 구구절절히 주치의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 자주 웃지 않은 거, 건강검진 소홀했던 거,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는 걸 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분명히 하실 거고요. 아까 다시 제가 필요한 거, 해야 되는 거, 피해야 될 거 얘기 드렸고요. 자, 다시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가족과 지인에게 건강을 선물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네,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 첫 번째는 주치의입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우리 교직원생들이나 교수님들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세요. 돈도 안 들이고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면 아주 병원에 정말 신뢰할 만한 병원이 옆에 있어서 내 지인들과 나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다 맡기실 수 있으세요. 저건 정말 돈도 안 들고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저렇게 주치의를 선물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아주 좀 드라마틱하고 좀 팬시하게 아이디어가 좋은 선물이 없을까
하면 한 3모까지 다 나왔네요. 아까 잘못 눌렀어요. 두 번째는 비용도 비싸지 않고 요가 매트. 요가 매트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맨손 체조 할 수 있고요. 제가 요새 교직원 비만 관리를 병원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저도 몰랐는데 이 핸드폰으로 앱에 다 8분이면 8분, 10분이면 10분짜리 나한테 필요한 시간을 맞게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요가 매트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요가 매트 하나만 갖고는 근육을 늘리기는 참 쉽지 않아요. 뭐 왼손 체조,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 균형 잡기 운동은 다 되지만 아령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가서 아령은 운동을 하시더라도 집에 아령 있는 분 별로 없으세요. 아령 선물 요 정도 하시면 정말 새해 가족과 지인을 위해서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본인이 이런 선물을 드리면 본인도 대단한 선물을 해주셨다고 받는 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를 말씀드린 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정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을 마치면은 총장님과 부총장님들이 신년 할애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과 부총장님들 나가신 이후에 차례대로 나가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5년 을미년 시무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가 원래 없는 내 자리. 그렇게 잘 자리 있어요.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